자, 캐주얼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준비한 재료는 다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제일 큰 가죽 하나랑 다른 가죽 하나, 똑같은 크기의 가죽이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조각이 따로 동봉된 비닐에 들어있어요. 이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네모난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일단 앞면에 주머니를 달아줄 겁니다. 자, 일단은 이게 바깥쪽에 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바깥쪽에 달려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바깥쪽에 달고 싶은 분은 바깥쪽에 달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원래 디자인대로 이렇게 내부에 달아줄 건데요. 여기에 동봉된 실이 이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따로 실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실을 먼저 길이를 재줄 건데, 바느질 하고자 하는 지금 윗면은 포켓이기 때문에 윗면은 비워두고 3면을 바느질을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바느질 되는 길이의 3배 실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1배, 2배, 3배. 짧은 구간은 3배를 하고 긴 구간은 4배까지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줄 건데 동봉된 가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셔서 약간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가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 번에 잘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바늘에 끼워줄 거예요. 동봉된 바늘이 좀 이 실에 맞춘 바늘이었다 보니까 이 동봉된 실이 두껍다 보니까 이 바늘도 좀 두껍죠. 그래서 실제 가죽 바느질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이 실과 바늘을 쓰고자 하시면 그냥 일반적인 바느질 홈질 그냥 해주시면 되고, 2줄로 해서 밑에 매듭 지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사용할 바늘은 이제 이 바늘인데요. 얘는 존 제임스라는 바늘이고, 가죽 공예 하시는 분들은 다 이 바늘을 사용을 합니다. 상호 바늘이 더 커요. 근데 뭐 크게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크게 상관없이 저는 일단 4호 바늘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4호 바늘이나 3호 바늘이랑 크게 상관없이 사용하셔도 되겠어요. 자, 오늘 저는 일단은 4호 바늘 사용할 거고, 실 꿰는 법 알려드릴게요. 가죽 공예에서 주로 쓰이는 방법이 새들 스티치라고 하는데, 새들 스티치에 맞춰서 실의 양쪽에 바늘을 끼워줄 겁니다. 일단 통과하는 것부터 지금 이렇게 통과를 해주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통과를 해주고 한 손가락 하나 정도 길이 정도 빼준 다음에 이거를 이 바늘의 날카로운 부분 쪽으로 향하게 해서 실을 반 갈라서 바늘의 날카로운 부분에 통과시켜준다 생각하시고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통과됐죠? 통과됐죠? 그러면 한 번만 하지 말고 이제 한 번 더 해줍니다. 다시 S자 형처럼 되게 이렇게 통과됐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저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줘도 돼요. 짧게 잡고 한 번 더 통과. 그러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런 모양이 나오면 바늘의 날카로운 부분을 잡고 아래 실이 통과된 부분까지 쭉 내려줍니다. 이렇게 쭉 내려주면 이게 가죽공예 바느질을 할 때 마감이에요. 바늘의 마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바늘을 지금 양쪽에 실을 끼워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고요. 보통은 이제 꼬맬 부분에 자, 실이 가운데 오도록, 중간으로 딱 된 부분에서 오도록 해서 시작을 하고요. 사실 지금 여기에 이거를 바느질을 해줄 건데 동봉된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원래는 가죽 전용 본드로 여기 끝에 부분을 본딩을 싹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데, 우리는 오늘 이제 따로 본드가 없고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킨 후에 이제 할 건데요. 본딩 대신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떼주고
이미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멍의 위치가 앞뒤가 잘 맞도록 부착시켜 줍니다. 이게 잘 모르겠으면 바늘을 하나만 이렇게 끼워서 뒷부분에 어디였더라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높이가 맨 위에는 한 칸 떼어놓고 뚫려 있네요. 맨 위에는 연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밑에 부분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으로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붙이고 나서 이제 바느질 들어가겠습니다. 바느질은 이렇게 한쪽 면이 뚫린 면 같은 경우에는 끝에 부분에도 한번 걸어주고 넘어가는데 얘는 지금 일단은 시작은 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바느질이 새들 스티치가 기본적으로는 앞면은 사선, 뒷면은 직선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구멍이 사선 구멍이 아니라 그 동그라미 구멍이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바느질을 해주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쪽으로 해줄 거고요. 바늘을 일단 끼워서 맨 첫 번째 구멍, 남아있던 구멍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서 앞쪽에 첫 구멍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바늘을 양쪽에 잡고 당겨줘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은 처음은 한 2번 정도 위에서 말아주고 시작할게요.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번 하고 이제 한 번 가면 2번이 되니까 자 이렇게 첫 번째 안쪽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구멍에서는 실만 나오고 두 번째 구멍에서는 가죽에서 만나서 나오게 시작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엔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서 이제 준비가 됐죠. 준비가 됐으면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 돌리는 게 됐는데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이 나오고 얘를 실을 아래로 당겨준 상태에서 앞에서 바늘이 뒤로 갑니다. 당겨준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게 구멍이 동그랗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일률적인 모양이 되기 위해선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해주셔야 돼요. 뒤에서 앞으로 나와서 이거를 아래로 당기고 앞에 걸 뒤로 넘겨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자, 저는 여기 지금 시작하는 부분에서 쭉 디귿자를 해서 끝에까지 하고 나서 돌아올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뒤에 게 먼저 앞으로 나오고 이제 똥이 나오죠. 그리고 내 쪽으로 몸 쪽으로 실을 당긴 상태에서 앞에 걸 뒤로 넘겨줍니다. 자, 뒤에 게 앞으로 나가고 앞에 거는 뒤쪽을 내 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뒤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앞에 거는 뒷걸 내 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뒤로 보내줍니다. 지금 한 땀, 두 땀, 총 마지막에까지 해서 3땀이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2땀 정도 되돌아오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묶어주고 순간 접착제로 발라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사이 공간에서 묶어서 빼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라이터로 지져서 붙여주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가죽이 아니라서 저도 좀 무섭긴 하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뒤로 보내고 지금 끝까지 왔죠. 저는 재봉틀에도 되돌아받기가 있는 것처럼
가죽에서도 되도록이를 해서 마감을 해요. 그 상태로 해주려고 하는데 똑같이 뒤에 있던 거 앞으로 보내고 앞에 거 뒤로 가고 해서 두 단만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느질 하실 때는 항상 실을 당겨가면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뒤로 보내고 한 땀 되돌아갔죠. 한 땀 더 해볼게요. 한 땀 더 해줄 때는, 자, 우리가 마감을 바깥쪽에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쪽에다 할 거기 때문에 한 땀 더 내려간 다음에 하나만, 밖에서 봤을 땐 3개, 안쪽에서는 2개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다 만나서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시작하는 점에도 똑같이 3땀이 반복되고 싶다, 3땀, 2땀 반복되고 싶다면 그렇게 시작할 때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저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처음에는 한 땀만 두 줄 감은 채로 시작했고 끝날 때는 2땀 정도 마감해줬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을 이제 잘라줄 거예요. 바짝. 너무 바짝 자르면은 라이터로 지질 부분이 없으니까 0.2 정도 남겨주고 잘라줍니다. 그러면 좀 길게 잘렸는데 이렇게 끝에 잘린 부분이 보이죠? 0.2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라이터를 켜서 여기 중간에 파란 불꽃이 보여요. 걔로 살짝 지진 다음에 플라스틱 부분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면 얘가 붙어서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포켓을 달아봤고요. 이렇게 포켓이 달렸고 앞쪽에서 보면은 이제 바느질만 푸시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앞가죽과 뒷가죽에 요 위에 부분 요걸 달아줄 건데 얘는 이제 바깥쪽에서 달릴 거고 위에는 나중에 한꺼번에 전체 바느질할 때 해줄 거기 때문에 밑에 세 부분만 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3배 길이로 잘라서 다시 돌아올게요. 쳐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구멍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바늘로 어디지 해서 2번째 칸에 맞춰줘 볼게요. 2번째 칸에 해서 여기에 할 거니까 끝에 부분 맞추고 여기도 끝에 부분 맞추고 해서 이 지점입니다. 붙여줄게요. 그리고 뒷면도 붙여줄게요. 뒷면도 양면 테이프를 사면으로 다 양면 테이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얘는 지금 안쪽 공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어서 양면 테이프를 너무 바깥쪽으로 붙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주머니 부분 한번 롤링 작업 좀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바느질이 좀 평평해지게 해주는 작업이고 집에 간단한 고무망치가 있으시면 고무망치로 이렇게 두드려서 가죽이 잘 부착되도록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에 바늘을 끼운 채로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데 이거를 항상 그래요. 이게 끝부분부터 시작하는 데는 끝에 2번 정도 말고 시작하시는 게 튼튼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2번 말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짝 여기를 길게 해서 볼까? 뒤에서 앞으로 1번, 2번. 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줄게요. 그렇게 하면 이 끝에 부분이 벌어지지 않고 튼튼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새들 스티치 뒤에서 앞쪽으로 나오고 당겨준 상태에서 앞에 게 뒤로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바느질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윗부분, 장식 부분, 지금 시작해서 거의 끝지점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가죽을 들고 하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폰이라고 아예 가죽을 고정시켜 놓고 세워서 하는 그런 장치들도 있어요. 앉아서 하는 폰이도 있고, 뭐 바닥에서부터 세워진 상태로 하는 폰이도 있고 한데, 오늘 저희는 그런 거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게 지금 간편하게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거여가지고, 없으신 분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끝에까지 지금 왔죠. 맨 끝에까지 새들 스티치로 지금 왔는데요. 이게 끝부분에 마감되는 거 다시 알려드릴게요. 끝부분의 마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번 정도 감아서 한 번, 2번 감아서 되돌아가기를 할 건데, 되돌아가기 할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라이터로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바깥쪽 거를 안으로 넣어서, 그러면 2땀, 3땀 해서 안에서 만났죠. 그럼 제가 아까 짧게 잘라준다고 했죠. 길게 자르면 이 태웠을 때 너무 이게 동그라미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짧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mm 정도 짧게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바늘 옆에 두고, 얘는 라이터로 파란 불꽃으로 찢어서 눌러줄게요. 눌러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앞면이에요. 그래서 앞면에 포켓이 완성됐고, 그리고 위에 장식 부분까지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면이 이게 끝.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 뒷면이 있는데, 여기도 윗부분에 이걸 달아주잖아요. 요거 바느질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자, 앞면에서 앞에 포켓 부분, 그리고 위에 장식 부분 하셨고, 뒷면에서 장식 부분까지 다 끝나셨으면 이제 옆면을 할 차례인데요. 패키지에 보시면 요렇게 옆면이 2장이 들어있어요.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서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안에 작은 봉지 안에 고리가 들어있을 텐데, 고리 2개, 그리고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된 부분, 여기를 옆면에다 고정시키고 나서 앞면과 뒷면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럼 앞뒷면 완성된 거는 옆으로 치워놓고, 옆면을 2장 꺼내고, 고리, 그리고 옆에 연결하는 부분 이렇게 꺼내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건데요. 지금 이 부분에 얘를 사실은 나중에 끼워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저는 그냥 이 상태로 해줄게요. 이게 자꾸 벌어지니까 여기 원래 본딩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없어서 테이핑을 해주겠습니다. 테이핑을 2개만 해줄게요. 잡아줬죠. 바늘 제거하고,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원래는 본딩인데 테이핑을 2개 해주겠습니다. 이게 테이프가 보일 것 같네. 그럼 좀 짧게 해주고, 자, 저는 이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었고요. 실은 요 네모칸의 4배만큼 잘라주었습니다. 제가 실 색깔은 보통 가죽의 색이랑 유사한 색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보여주려고 일부러 약간 다른 색상으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또 일부러 다른 색상을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취향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맞춰서 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다가 지금은 구멍이 다 뚫려 있긴 한데 구멍이 잘 안 뚫려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송곳 같은 걸 이용해서 찔러서 구멍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그냥 있는 채로 할 거고요. 저는 여기 윗부분에서 시작해서 다시 윗부분으로 끝나도록 바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된다고 보고 양쪽을 똑같이 해둔 상태에서 그쵸?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다 여기까지 바느질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위에서부터 사각형 바느질을 거의 끝에까지 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도톰해졌죠. 이게 만약에 진짜 가죽이고 가죽공예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옆에 바느질 되는 부분은 피안이라고 해서 살짝 끝부분만 얇게 만들어서 전체 두께가 거의 동일하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데요. 우리는 오늘 그런 과정이 없어서 그냥 일단 두껍게 마무리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옆에 부분에 마감 처리가 엣지 코트라고 되는데 이제 기림의 해라고 하다가 엣지 코트라고 하는데 한번 발라줬어요. 이게 이제 겹치는 부분에서는 한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우리는 이 작업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개별적으로 각각 된 것을 합쳐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마무리할 때는 2번 정도 되돌아오시면 되고요. 되돌아올 때도 새들 스티치 했던 것처럼 뒤에서 나오고 앞에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2단 정도만 뒤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죽이 여러 장에 덧대지면은 잘 안 들어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구멍이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고, 저는 이거는 2단만 이제 되돌아갈 거여서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되돌아가서 끝났죠. 그러면 뒤집어서 이 안쪽에서 2mm 정도만 남겨주고 바짝 잘라준 다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순간 접착제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묶은 후에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라이터에 여기 뒤 2개를 마감해 줄 건데 라이터에 파란 불꽃으로 지져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쪽 옆면에 연결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한쪽 면도 바느질 해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면에 장식을 손잡이 달 부분을 연결을 해주었는데요. 이 리벳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본체와 이런 부속 부품 이게 연결되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거의 장식 용도로 달려 있습니다. 일단 기능적인 요소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손잡이를 여기에 달아줄 건데 저는 먼저 손잡이를 달기 전에 옆면이랑 앞면을 연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옆면은 하나는 옆으로 치워놓고 이 앞면에 옆쪽 부분 이게 앞면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랫부분에 구멍을 맞춰서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옆면이랑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연결하는 부분에 옆면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부착을 시켜주고요. 끝에 부분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부착을 시켜주고 양면 테이프를 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은 밑면이랑 연결시켜 줄 거라서 이렇게 디귿자 부분은 저는 바느질을 해줄 거거든요. 한꺼번에. 설명서에는 아마도 윗부분 먼저 하고 지금은 옆면만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한 번에 그냥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바늘 구멍을
잘 맞춰서 붙여줄게요. 자, 양쪽에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줬으면 이제 바느질을 할 건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마찬가지로 끝부분에서 여기 2번 말아주고 쭉 가서 오는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바느질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옆면을 앞면 뒤쪽과 연결해줬고,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오려고 여기 옆면의 옆에 부분 바느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올 거예요. 여기 넘어오는 부분은 바로 넘어가기에는 이게 나중에 가방에 내구성에 있어서 한 칸으로만 넘어가긴 그래서 여기 연결 부분은 3번씩 돌려주고 넘어왔어요. 여기도 돌려주고 넘어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고, 다시 끝까지 해서 옆면과 옆면 한쪽과 앞뒤 부분 연결하겠습니다. 자, 옆면을 한쪽을 마감을 하셨으면 이제 제가 양쪽 다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반대쪽이 남았어요. 그래서 반대쪽을 할 건데, 저는 이거를 빼고 하는 게 편해서 빼고 했습니다. 끼워놓은 상태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가운데를 먼저 받고 하셔도 괜찮고 한꺼번에 디귿자로 가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 판단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이렇게 받고 나면 이렇게 세워지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해줄 건데, 앞면과 뒷면이 바깥쪽으로, 옆면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느질이 되는 형태예요.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면 테이프를 저는 일단 뗐습니다. 어쨌든 떼서 이거를 안쪽으로 향하게 붙여줄 건데, 아래쪽부터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래쪽부터 총 32칸이더라고요. 얘가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뚫은 게 아니라 철형으로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격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붙여주고, 다음에 간격이 이렇게 한번 눌러서 뒤에 바늘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좀 고정을 시켜야 돼서 집어넣고 작업을 할게요. 양쪽을 한꺼번에 집어넣으니까 자꾸 벌어지게 돼서 저는 이쪽 작업하고, 그럼 좀 이따 양면 테이프 붙여서도 됐는데 미리 붙였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실은 나 한 번에 다 간다는 거는 사실 좀 무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기 편하도록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3개 반 정도, 3배 반 정도 되게 실을 자른 다음에 반 갈라주듯이 한 번 넣고 2번 넣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당겨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요 다음부터 바느질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신에 빨리 감기로 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바느질이 이렇게 끝났죠? 저는 지금 밑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했고, 반대쪽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올 때 위에부터 하려니까 이 구멍 개수 맞춰서 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헷갈리시니까 아래부터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이쪽에 붙이고 아래부터 올라가서 여기까지 바느질 하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옆면 바느질이 끝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옆면이 마무리되고 이 상태일 거예요. 이 상태. 그러면 지퍼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지퍼는 이제 양면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한쪽 면에 양면 테이프를 발라서 이 지퍼의 가운데 바느질을 해주실 거예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데 지퍼가 열리게끔 공간을 조금 두고 붙여줄게요. 바느질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지퍼에는 구멍이 안 뚫렸고 여기에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멍을 뚫어주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시작할 때 이제 이게 설명서에 3시간이라고 되어 있던데 3시간에 가능하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바느질을 진짜 고수시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3시간에 완성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2번 같은 자리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자 바느질 자리 바늘로 한번 뒤에까지 구멍 뚫어주고 뒤에서 앞으로 하나 보내고 당겨준 상태에서 거기에 앞에 거 뒤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 지퍼 부분 바느질을 일단 했고요. 이제 지퍼 부분이 위에 들어가고 밑에 바닥을 원래 하는 건데 바닥을 바느질할 때 윗부분이 막혀 있으면 좀 힘들어요. 이게 물론 여닫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닫아놓고 저는 이제 바닥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근데 바닥은 앞면, 옆면, 뒷면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바닥이 맨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간 지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반을 접어서 중간 지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앞면에서 반 접어서 중간 지점을 잡아줬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하면은 땀만 안 놓치면은 딱 중앙에 위치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죽공예에서는 한 땀을 놓쳐버리면 가운데에서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서 꼭 딱 맞추신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바닥은 두께가 좀 두꺼워지니까 실을 4배 반 정도 자를게요. 이건 다시 하기 진짜 싫어질 것 같아요. 밑면은 여기 가운데끼리 만나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약간 굴곡이 져 있어요. 그래서 바느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잡아주고 해줄게요. 하다 보면은 또 바느질끼리 연결이 되니까. 근데 대신 이제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면 실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짧은 걸 작업했을 때보다 힘들죠. 그래서 실이 엉키지 않게 잘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새들 스티치를 해줄게요. 뒤에 거 나온 거 앞으로 앞에 바늘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겨주고 쭉 이렇게 해서 일단 요 끝에까지 해볼게요. 제가 지금 바느질을 해주고 있는데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여기 끝에 정도까지 왔어요. 저는 이렇게 한 바퀴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거 안 맞는데 하실 수 있는데 얘는 그냥 꺾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꺾어서 가면 되는데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앞에 뒤에 바늘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구멍으로 가시면 돼요. 절대 건너뛰면 안 되고. 자, 다음 구멍에서 들어가서 나올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엉키지만 않게. 실이 엉키면 끝장이에요. 풀르는 것보다 나중에는 엉키게 되면 막 자르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엉키지 않게 작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이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제가 위에 뚜껑을 안 한 이유를 알겠죠? 이게 위에 뚜껑을 먼저 해버리면 이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위에 뚜껑을 일단 나중으로 밀었습니다. 앞에서 뒤로 가고 거의 모양의 모서리가 잡혔죠? 요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옆면으로 넘어왔어요. 앞면에서 옆면으로 넘어왔는데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처음 시작 지점까지 쭉 바느질 해주세요. 그때까지 바느질 다 하셨나요? 자,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지금 거의 끝점까지 다 왔어요. 끝까지 일단 한 다음에 마감할 때는 되돌아서 3칸 정도 간다고 했어요. 2-3칸 정도. 저는 바닥면이어서 3칸 정도 되돌아 받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팽팽하게 당겨주고 여기서 아래라서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실은 좀 여유있게 남았네요. 제가 4배를 했더니 3배 반 하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주고 손 조심하시고 라이터로 지져서 마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닥은 다 완성이 됐고 바닥에는 이제 받침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정리해 줄 필요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얘를 여기 위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지퍼를. 각자 지퍼는 열고 닫기 편한 방향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잘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빨리 감기를 돌릴 테니까 여기부터 한번 쭉 촬영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지퍼 연결 안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퍼 연결되는 부분 끝나고 지퍼 끝나는 선까지 바느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퍼 연결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 핸들스트랩을 이렇게 달릴 건데요. 요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긴 가방 스트랩으로 남겨진 2줄이 있죠. 이게 긴 게 바깥쪽, 짧은 게 안쪽이 되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동그란 부품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접힌 상태로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손잡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손잡이 부분에 보면은 중간 부분은 괜찮은데 그리고 만드실 때 얘가 손잡이가 약간 이렇게 휘어져서 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선이 아니라 바느질을 할 때 그 약간 구부린다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쪽에 바느질을 끝났고 이쪽에 지금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이 손잡이 바깥쪽에서 보면은 구멍이 2개 그리고 중간에 없어요. 근데 뒤편을 보면은 여기 구멍 있는 자리에 2개는 없고 아래쪽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각각에 맞춰서 추가적인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마지막 하나 구멍을 송곳으로 밑에까지 뚫어줬고 그리고 안쪽에서 봤을 때 여기 접히는 부분도
안쪽 부재랑 연결이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 이쪽도 중간 2개를 추가적으로 뚫어줬습니다. 완성 영상에 보면은 이 구멍은 무시하고 바깥쪽에 마지막 한 칸까지 돼서 여기가 딱 그냥 고정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집에 송곳 다 있으시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부분은 자,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끝에 부분은 저는 여기서 2번 왕복해 줬거든요. 그래서 한번 갔다가 반대로 한번 올라가면은 2번 왕복한 게 되고, 자, 그럼 한번 간 자리에 다시 한번 가죠.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칸 걸어주고 밑에 그 4칸 바깥쪽에 구멍 안 뚫린 거 제가 송곳으로 뚫어줬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표시해주고, 그 부분을 이렇게 마감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 새들 스티치 바깥에서 안쪽으로 올라오고, 지금 구멍을 제가 송곳으로 뚫어준 상태예요. 그리고 바깥쪽 거 안쪽으로 나가고, 이거를 저는 여기가 벌어지는 부분이었다 보니까 2번씩 해줬어요. 2바퀴씩. 자, 여기도 바깥쪽에서 올라오고 안쪽에서 밖으로 나가고, 이것도 한 번 더. 제가 그리프 동그란 날로 뚫어준 게 아니라 송곳으로 뚫어줬기 때문에 간격이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2번. 잘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 사실은 이거를 이 뒤에 실로 가야 되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한쪽 실이 좀 짧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얘로 해주겠습니다. 얘로 한 번, 2번 그냥 반복해 줄게요. 실 길이가 넉넉하다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새들 스티치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쪽으로 해줄게요. 자, 그러면 추가로 뚫은 구멍과 다 연결이 됐죠.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아랫부분도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왔고요. 3번 정도 되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뒤에 거 위로 올라가고 앞에 거 뒤로 가고, 뒤에 거 위로 올라가고 앞에 거 뒤로 가고, 이렇게 해서 앞에서 봤을 때 3번 이렇게 모두 뒤로 보내서, 얘는 사실 옆에서 빼도 되는데 저는 그냥 밑에서 뺄게요. 그렇게 하고 잘라주고 마무리. 이렇게 붙었죠. 자, 됐습니다. 그럼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다 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와봐.
이렇게 걸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부속품은 다 실버로 통일되어 있는데 이게 실 색깔이 원래 바느질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작업하신 색깔이랑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동봉된 실 색깔이 흰색이니까 근데 또 이건 흰색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회색인데, 그러니까 실 색깔을 맞추시고 싶은 분들은 이것도 뜯어가지고 다시 작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주얼백 만들기 완성입니다.